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들 강조하고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래량입니다. 예, 거래량 보는 법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거래량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거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총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집 한 채에 대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1입니다. 그쵸? 말 그대로 거래량이 10만 주라는 것은 요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10만 주라는 것은 뭡니까? 예, 거래량이 10만 주. 이건요, 뭐 한 명에서 10만 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에서 10만 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어쨌건 매수자와 매도자가 10만 주가 주식을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 거래량이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량 보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보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다. 자, 거래량이 많다. 이거는 뭐가 많다는 거죠? 거래량이라는 것은 많다 적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거 보세요. 이거 SK텔레콤의 2월 29일자입니다. 어때요? 거래량이 많죠. 근데 이게 여기 주변보다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를 계속 이렇게 당겨 보면요. 더 많은 거래량들이 있죠. 더 많은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것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준입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왼쪽에 보시면은 거래량 단순 48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가격 이동 평균선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의 양을 가지고 이동 평균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8거래를 이동 평균선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선이 있죠. 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48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3만 주가 떠 있죠.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거래량이 있다 없다를 구분을 합니다. 즉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거래량이 많다 적다의 기준은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보다 넘어서야지만 거래량이 많다. 그리고 이거보다 적을 때는 거래량이 적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평균 거래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왜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모집단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것이 평균 거래를 확인하시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래량이 많다. SK텔레콤은 50만 주만 돼도 거래량이 많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50만 주는 택도 없으면 거래량 없는 겁니다. 그죠? 얘의 평균은 어디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1300만 주죠. 네, 평균 거래가 13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적다라는 뜻은요. 이거보다 적은 게 적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삼성전자에서 거래량이 적을 때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날 있죠. 자 보세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때는 거래량이 많다가 적어졌죠. 그렇죠? 여기는 계속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과거 차트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사실 뭐 이때도 거래량이 작아 보이고요. 뭐 이때도 거래량이 작아 보입니다. 그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이 48거래일의 절반치 아래가 나면은 극소 거래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평균 거래가 여기 있죠. 1700만 주죠. 그죠? 1700만 주의 절반.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50만 주. 그죠? 한 850만 주 이하로 내려갔을 때가 극소 거래량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것도 있고요. 더 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량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요. 저는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자, 거래량이 이만큼 있어요. 자, 여기가 평균입니다. 여기가 평균입니다. 여기가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알 필요 있습니다. 여기보다 거래가 적게 나왔다 알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다 알 필요 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적게 나왔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거래량의 양을 반드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극소 거래량은 예전에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떤 추세 전환 그리고 어떤 반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너무 안 사거나 너무 많이 살 때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은 평균 근처에 요 언저리에 있는 요 거래량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거래량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저는 48거래의 평균 거래 값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량을 보는 방법 중에도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죠? 대량 거래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대량 거래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말도 안 되게 거래량이 터지는 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입니다.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블록딜 거래, 시간의 거래, 블록딜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 시간, 일정 기간에 특정 매도자가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데 장 끝나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거래량 평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대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거래량이 말할 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바꾸시면 되고 이제 돈이 되는 이제 이 거래량을 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또한 이제 분봉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은 평균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실 때 평균 거래량이 얼마큼씩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급등하기 이전과 급등하기 이후의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장 마감 거래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장 초반. 자, 이렇게 장 초반 거래량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장 초반 거래량 5분봉의 거래량이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소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거래량이 줄어들 때 뭔가 반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분만 보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에서 거래량을 체크하실 때는 5분 거래량을 체크하시는 것보다는 15분봉 또는 30분봉 또는 60분봉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좀 더 민감하게 보신다고 하시면은 15분봉 정도를 보시는 것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 급등하기 이전에 15분봉의 평균 거래량 어떻습니까? 많이 나오면은 8만 주, 적게 나오면 3만 주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상승 초입에 들어가는 구간을 보면은 3만 주 정도가 기본이고 이제 많이 나올 때 보면은 5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예상하는 거래량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그 차트나 그 패턴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거래량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가격과 그 패턴은 유효하다. 맞는 것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샤넬백이 1,000만 원인데 누가 500만 원에 거래를 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게 되려면은 갑자기 뭐 수백 명이 이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은 뭔가가 신뢰를 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실 때는 그게 신뢰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제 신뢰도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뢰도를 파악을 하실 때 이제 가장 큰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거래량과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있고요. 가격이 있습니다. 그죠? 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그죠?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요. 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이에요. 거래량이 적으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의 기준은 어디예요? 요 구간이 아니라 요 밑에 정말 극소 거래량이 있을 때에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올랐을 때 거래량이 많이 있을 때 가격이 당연히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대량 거래가 많이 나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량 거래가 나온 시점에 이후의 거래량을 반드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그 주식이 관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는 그 누군가가 그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매도의 주체가 이 매도하는 것이 이익으로 매도한 사람이 많은 건지 손실로 매도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자, 보유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수자가 있어요. 같은 말로 뭐예요? 매도자죠. 이 보유했던 사람이 팔아요. 팔아야 누가 사죠. 근데 이 보유한 사람이 수익을 봐요. 본전을 챙겨요. 손실을 봐요. 이 보유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매도를 하는지, 어떤 포지션을 갖고 매도를 하는지, 수익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물리게 돼 있죠. 본전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자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에서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 이후의 패턴 그리고 거래량 이전의 주가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좀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날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면 여기서 누군가 팔았다는 거예요. 많이. 그죠? 많이 팔았다는 거야. 그걸 다시 보자고요. 앞에. 봤더니 요건 대량 거래니까 제외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게 수익을 본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본전 찾고 나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거래가 터졌지만은 그 다음 걸 지켜보긴 해야겠다. 하지만
대충 나중에 훗날 지나가게 되면은 요 가격은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꾸준하게 이 대량 거래 이후로 왼쪽보다 오른쪽에 꾸준하게 거래량이 실려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가격은 수렴하는 가격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요 가격의 중심, 요 가격의 값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수렴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렴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극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작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 거래량이 작다 많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8거래의 많다 적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같은 테마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A 종목이 있어요. B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A, B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다. 또는 뭐 2차 전지다. 근데 A는 이 48 평균 거래에 밑돌아요. B도 48 평균 거래에 밑돌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슷한 거래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테마고 계속 이렇게 됐는데 A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B는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테마지만 A와 B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다른 테마를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거래량 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것 좀 보겠습니다. 뭐 대한항공을 아무거나 볼게요. 제가 뭐 고의적으로 저의 입맛에 맞는 뭐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극소 거래량은 48 평균 거래의 절반 이하가 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벤트성인 거래량에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래량과 이제 가격인데요. 자, 거래량을 보셨을 때 거래량이 뭐 많다 적다도 중요하지만은 거래량이 많았을 때 캔들의 길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거래량 보는 법의 어떤 파생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적죠. 여기 보시면 뭐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이때 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 봉의 길이가 짧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데 봉의 길이가 긴 경우가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눌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라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LGD가 있습니다. LGD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거래가 너무 적었을 때, 거래가 엄청 적었을 때, 이 정도에서 위치에서 봤을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은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끝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48 거래 아래에 있죠. 물론 좀 거래량이 좀 나가긴 했지만은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고점
저점해가지고 했을 때 총 합이 마이너스 3%예요. LGD에서 마이너스 3%면 상당히 큰 가격입니다. 이 마이너스 3%가 그냥 빠져요. 그냥 빠집니다. 그러면은 요게 내일 더 빠지겠다, 미리 팔아야겠다라고 개념을 할 게 아니라 얘는 생각보다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거래량 보는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례가 많지만은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거래량을 여러분들 보실 때 뭐 HLB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게 뭐 거래량이 어떤 것들 돌파하기, 자 보세요. 거래량이라는 건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랑 유사합니까? 거래 대금과 유사합니다. 근데 거래 대금은 뭐예요? 거래량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가격이 싸지면은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즉 주가가요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요. 그런데 이때 거래 대금이 나왔죠. 거래량이 나왔죠. 이거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이 정도의 거래량은 이때를 환산해서 보면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죠. 또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주식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또는 무중을 한 상태에서는 더더욱더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종목별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거래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즉 지금 뭐 예를 들어서 HLB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500만 주, 그죠? 그리고 더 거래량이 요 부분에서 다시 보면은 어떻습니까? 1100만 주죠. 당연히 1100만 주가 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고요. 사실은 1500만 주, 2000만 정도 나와줘야지만 그만큼의 의미 있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앞에의 거래량도 못 미칠지언정 이전 거래량도 못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시를 좀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거래량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